네, 안녕하세요. 저는 짐이고요. 오늘은 내 몸 혁명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강아지 사진은 제가 원래 발표하려고 했던 작년에 임시보호했던 키웠던 강아지 사진인데 내 몸 혁명 주제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와닿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박용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 제가 오늘 하는 발표가 좀 관심이 가셨다면은 박용우 검색해 보시고 좀 영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영상을 보시더라도 좋은 내용을 신빙성 있게 말씀하시는 거를 볼 수 있고 유튜브 내용이 와 닿으시면은 책을 사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비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 비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BMI 지수가 떠오르죠. 키와 몸무게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저의 BMI 지수, 이번에 5월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 알듯이 체성분 분석, 인바디라고 얘기 많이 하죠. 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같은 날 찍은 저희 체성분 지표입니다.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아직 체지방이 좀 높은 수준이긴 하죠. 보통 BMI 지수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까스럽게 정상 범위 안에 있네요. 하지만 BMI 지수가 25를 넘어도 근육이 많고 허리 둘레나 다른 검사 결과들이 정상일 수도 있고 BMI 지수가 23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사증후군 이상 지수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에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만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오면서 체지방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는 지방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가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잘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체중보다는 허리 둘레가 중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의사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90cm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키와 체격 조건에 따라 물론 다를 수도 있겠죠. 최근 들어서 체중은 정상 범위 안에 있으나 내장 지방 비만이라 지방간이 있는 이른바 마른 비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자체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박용우 교수님, 내 몸 혁명의 저자이신 분이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찐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례로 젊었을 때 운동을 하지 않고 많이 먹어도 찌지 않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살이 찐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사 유연성이란 포도당과 지방을 제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우 교수님은 우리 몸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유를 하셨는데 건강한 몸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탄수화물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축적해 놓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건강한 몸은 이 전환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이를 대사 유연성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이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 깨져 있다. 소위 말해서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 혁명의 원리는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내 몸 혁명의 기본 원리입니다. 살을 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어설프게 얘기하는 것보다 다들 필요성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은 이제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의 원인이 되며 대사 유연성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비만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살을 빼고 싶어 하는데 살을 빼지 못하는 거는 물론 의지가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방법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몸 혁명에서는 4주간의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변화를 말합니다. 4주 동안 하면은 그 나머지 1년 동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술과 과당을 모두 끊는 겁니다. 술과 과당이 인체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책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4주 동안 술보다 설탕, 과당을 끊을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술은 사실 안 먹을 때도 있지만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간 식품들을 제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파악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책에도 나와 있고 저자의 유튜브에도 나와 있지만 단맛이 나는 제로 음료도 웬만하면 피하라고 합니다.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제로 음료의 경우에는 설탕은 없지만 호르몬과 소화에 안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도 차, 음료 위주로 먹었고 웬만하면 이 습관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7
콜유차나 블랙보리, 우엉차 등등 많죠.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요. 서카디안 리듬을 지키라고 합니다. 저자는 14시간 공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4시간 공복의 경우에는 매일 지키라고 합니다. 만약 저녁 6시에 밥을 먹었다면 다음날 8시에 밥을 먹으면 14시간 공복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위장에 쉬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14시간 공복은 매일 하는 것이고 가끔 가다가 24시간 단식을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24시간 단식은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6시에 먹고 나서 오늘 저녁 6시에 저녁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기서 단식이라 하면 에너지를 내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물이랑 차, 커피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24시간 단식을 하면 생각보다 배고프지 않고 할만합니다. 저자는 이를 피가 소화되는 데 소요되지 않고 오히려 뇌로 가기 때문에 정신이 더 말짱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식단할 때 단식에서 가장 많이 걱정했었고 사람들도 자기는 못할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할만했고 저는 식단 이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적어도 200그릇 정도의 짜장면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24시간 단식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를 주기보다는 이득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저도 잘 못 지키고 있긴 한데 저는 참고로 지금도 서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운동 효과도 상쇄되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흡연만큼 해롭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 회사에서는 스탠딩 데스크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서서 일하는 것을 버릇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웬만하면 서서 일하려고 하고 저자도 사무실에 아예 의자가 없다고 합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내 몸 혁명과의 시너지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24시간 단식 등을 할 때 지방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을 더 꺼내 쓰게 되고 또 근육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자는 돈을 내고 약속을 잡아서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이용한 식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같이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체내에 적절한 단백질 양을 유지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점심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보통 단식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 사실 간헐적 단식의 핵심, 내 몸 혁명의 핵심은 잘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를 위주로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또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알아서 그 리밋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안 하는 날 양껏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게 먹는 경우에는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비슷하게 되어버려서 의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주에 커피를 금하는데 그 이유는 수면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가 했던 말은 운동과 수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물어보면 수면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수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논의가 많은데요. 저자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반대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좋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소식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자는 동물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 모두 동물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의 경우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통한 임상 실험의 경우 저칼로리 다이어트에 비해서 간헐적 단식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냈다는 소식이 들리진 않는데요. 이는 동물 실험과 달리 사람에게는 완벽한 통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다이어트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경우 낮은 기초 대사량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게 살 경우 과연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동물 실험에서는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의문인 점입니다. 또 저자는 미국의 리얼리티 쇼인 비거스트 루저를 가져오면서 저칼로리 식단의 피해를 알립니다. 이 쇼의 경우 초고도 비만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칼로리 식단과 운동을 시키면서 살을 억지로 빼게 만드는 미국의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30주 동안 참가해서 저칼로리 식단과 고강도 운동으로 체중 감량에 도전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제는 사람의 신체가 이런 저칼로리 식단을 갑자기 하게 되면은 쇼크를 받아서 기초 대사량을 줄여버린다는 점입니다. 6년 후에 다시 추적 관찰한 결과 150kg였던 체중이 90kg까지 빠진 사람이 다시 130kg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기초 대사량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다이어트 이후에 빠진 채로 6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줄어버리면은 똑같은 양을 먹게 되더라고 또 오히려 쓰는 칼로리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오기가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자신의 경험으로 36시간 단식과 24시간 단식을 비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24시간 단식의 경우에는 어제 저녁을 먹었으면 오늘 저녁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36시간의 경우 어제 저녁을 먹을 경우에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일 아침으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36시간 단식을 했을 때 기초 대사량이 낮아짐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기에 재빨리 36시간 단식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24시간 단식의 경우에는 거의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지 않고, 이렇게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잘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 먹는 기준은 정말 배부르게 먹었다고 싶을 정도로 잘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음식, 채소나 단백질 위주로 먹었을 때는, 그리고 몸이 건강하다면은 이렇게 많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 몸 혁명의 1주차부터의 식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 혁명에서 1주차, 특히 첫 3일이 제일 힘든데요. 첫 3일은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두부나 플레인 요거트를 더 먹었는데 이 정도는 허용 가능한 식품의 범위라고 합니다. 4일에서 7일이 될 때는 점심에 일반식이 허용되는데요. 밥은 반 봉기만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탄수화물식을 유지하면서 앞에서 얘기한 질 좋은 수면과 운동,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14시간 공복 지키기는 계속 해주어야 합니다. 먹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오메가3, 신바이오틱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금지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 설탕과 과당, 트랜스 지방, 튀긴 음식 종류죠. 밀가루 음식, 유제품, 동물성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삼겹살 등, 그리고 좋은 수면을 위해서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원성이 너무 커져서 2주차부터는 커피를 허용한다고 하니 1주차에만 잘 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차부터 4주차의 식단은 거의 비슷합니다. 1주차에서 4일부터 7일까지 식단과 비슷하지만 아침과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을 단백질 쉐이크로 먹고 저녁과 탄수화물 제한 식사를 하면 됩니다. 2주차에는 1일 24시간 단식, 3주차에는 2일 24시간 단식, 4주차에는 3일 24시간 단식을 시행합니다. 여기서 운동이 중요한 게 지방이 빠지고 있는지 근육이 빠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근육이 빠진다면 너무 무리해서 단식을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단식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단식은 연속해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기초 대사량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월수금 혹은 화목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3일 24시간 단식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식단 및 운동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점심 한 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고 저녁에도 탄수화물 제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먹을 때는 주로 포케나 샐러드, 여기 김밥 같은 경우는 키토 김밥입니다. 등을 많이 먹었고요. 집에서는 두부를 많이 먹었습니다. 두부와 온갖 야채를 넣은 두부 조림, 마파두부 이런 거를 많이 해 먹었고요. 단백질 쉐이크도 중간에 열심히 먹었고요. 또 좋은 습관이라는 그룹 PT를 등록했는데 기간제로 등록해서 매일 갈 수도 있고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시켜줘서 매우 효율적으로 운동을 너무 잘할 수 있어서 소개합니다. 혼자 헬스장에 가려면은 온갖 번뇌에 시달린 후 가서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운동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트레이너가 있고 또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룹 PT이기 때문에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았던 정말 좋은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전의 몸무게와 식단 후의 몸무게, 그리고 이제 어제의 몸무게입니다. 체지방 변화를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식단 전에 이때의 인바디를 재지 않았어서 아마 이때보다 더
체지방률이 높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단지 체중이 준 것뿐만 아니라 복부 둘레가 빠지는 게 체감이 되는 수준이고 주변 사람들도 살이 빠졌다고 해서 확실히 체감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몸이 가벼워져서 더욱 활동적으로 변해서 여기저기 걸어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비만은 33년간 비만 치료를 한 본인에게도 어려운 병이고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완치가 굉장히 힘든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년 중에 한 달만 이렇게 생활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1년을 좀 편하게 살아도 몸의 향상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훨씬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작하게 됐고요. 더 나이가 많이 들기 전에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고 젊어서 고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더 고생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건강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몸이긴 하지만 이번 식단을 하면서 자신감도 얻었고 제가 얻은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내용에 있어서 궁금하시거나 묻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인터넷에 박용우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